여러분들 안녕. 자, 우리 2026학년도 3월 합평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쌤이 지금 해설 강의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 확통, 미적 이렇게 다 찍었는데 진이 확 빠지네. 약간 눈이 약간 지금 풀리지 않았어요? 쌤이 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딱 총평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지금 진이 너무 많이 빠져요. 오늘 아침부터 쌤이 수업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수업이 거의 한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4시에 부랴부랴 여기 이제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제 3월 합평 문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풀면서 거의 풀면서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쌤이 거의 문제를 다 못 푼 상태로 그냥 들어갔거든. 그래서 주요 문제들만 몇 개 보고 갔는데 쌤이 맨 처음에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좀 어려운데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 왜냐면 쌤이 이제 작년 수능을 봤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그냥 대충 눈으로 훑어도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풀면 되겠다, 그나마 이제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몇 문제 없었어. 근데 이번에 3월 합평을 딱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다들 생긴 게 무서워? 자, 생긴 게 무섭다는 건 물론 이제 그걸 읽어서 제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해석은 해봐야 되는데 생긴 게 무섭다는 건 특히 현역 학생들, N수생들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대비가 돼 있겠지만 현역 학생들은 갑자기 이런 문제를 딱 마주하게 됐을 때 되게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실제로 문제들의 모습들이 만만치 않게 생겼잖아. 그래서 아마 쌤이 느끼기에는 현역 학생들, 지금 어차피 3월 합평은 지금 고3 학생들만 들어가는 거잖아, 등급도. 그래서 고3 학생들 위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3 학생들, 현역이죠? 현역들이 느끼기에는 난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난도와 상관없이 그냥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내가 또 할 얘기가 있는 게 쌤이 이제 나중에 주요 문항을 얘기하면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원래 보통 3월 합평이 쌤이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 할 때도 그랬거든. 원래 3월 합평은 작년 수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작년 수능을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 3월 합평은 작년 수능 느낌이 아니야. 약간 한 3년 전에 썼던 문제집들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 그러니까 최근 수능은 참고로 수능은 누가 내? 평가원이 내고요. 3월은 평가원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원과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합평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보는 게 사실은 맞아. 근데 이번 3월 합평은 솔직히 내가 조금 문제의 퀄이 좋은 건 되게 많거든. 문제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최근 수능의 트렌드랑은 나는 좀 경향이 그렇게까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수능 트렌드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 일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래프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면 계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계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실제로 많은 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왜 등장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등장한 거거든. 근데 이번에 3월 합평은 어땠냐면 특수가 되게 많았어. 특수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엔제도 많이 풀어보고 정말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기출도 당연히 한 여러 번 다뤄보면서 기출뿐만 아니라 엔제 풀어보고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특히나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딱 보잖아? 이거 이런 게 답인데? 바로 보여요. 얘가 이게 답인데 바로 보입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잘해? N수생들이 잘해요. 그에 반해서 고3 학생들은 그 정도의 문제량을 아직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약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산모 문제가 이번에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그게 등급컷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좀 아쉬운 건 우리가 산모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그렇죠? 딱 무슨 용도? 내가 지금 작년 수능 작수 문제까지 공부를 하고 이때까지 기출 공부를 하고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를 복습을 하고 그거를 내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체화하고 있는지를 적용해보는 연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제 콜들은 좋지만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조금은 그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재밌는 문제는 많았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재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엄청 무서운 문제들 있지. 문제가 재밌다는 건 엄청 무서운 생긴 게 너무 무서워. 생긴 게 무서워. 아까 얘기했잖아. 고3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 생긴 게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건들지를 못해. 근데 그 건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잡지? 근데 그 방향을 잡았더니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번에 많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재밌는 부분이야. 그게 옛날에 많이 하던 풀이. 그래서 최근 이 트렌드랑은 조금은 안 맞지만 그래도 재밌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 조금 아쉽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이런 산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결국 우리가 올해 수능은 육모랑 분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육모, 구모 트렌드가 3월 합평이랑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물론 모두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우리가 산모를 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은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 뭐 상관없대 별로 큰 의미 없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부터 얻어낼 내용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면 그 문제 풀이랑 본인이 푼 풀이랑 쌤의 푼 풀이를 비교를 해가면서 분석을 좀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 쌤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저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간에 공통, 확통, 미적, 전반적인 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공통, 작수랑 비교할게요. 산모는 비교할 필요 없어. 작년 산모랑은. 작수를 비교하면 작수 공통에 비해서 난도가 많이 높았어요. 솔직히 작년 수능 공통은 진짜 쉬웠거든. 진짜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킬러랄 게 진짜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근데 올해 산모 공통에서는 여러분들 물론 그렇다고 막 다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문제를 쭉 보면 아마 10번에서 당황한 친구들 좀 있을 거야. 주요 문항 한번 잡아보자. 이거 정석적으로 풀지 않고 쌤이 그냥 바로 푸는 방식을 내가 해설 강의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10번 재밌지? 근데 11번, 12번, 13번 어때? 개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물론 뭐 요새 수능도 그랬으니까 난도가 조금 뒤죽박죽이야. 살짝.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번호대가 뭐라고 하냐면 14번. 그죠? 그 다음이 15번. 그 다음이 주요 문항만 좀 잡아보자. 20번 재밌었고요. 21번 재밌었고요. 22번 재밌었어요. 작년에 내가 작수 공통에서 좀 주요 문항을 뽑는다면 한 몇 번 정도 있었을까? 뭐 20번? 20번 말고 없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쉬웠어요. 그쵸? 20번이랑 아니면 굳이 따지자면 22번? 왜냐면 22번은 되게 쉬운데 이거 실수 나올 확률이 조금 있었거든. 이거 작년 수능 22번 점화식이었단 말이야. 방향 잡기 쉬웠어. 근데 실수는 많이 나왔어. 자, 올해 산모 점화식이 몇 번이었죠? 21번이었죠. 자, 번호는 앞으로 왔어. 방향 잡기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함정 카드가 너무 많아. 함정이 2개나 있어요. 이거 분명히 걸려든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21번을 나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쌤도 21번 보면서 뭐야? 21번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생겼어? 왜냐면 얘네들은 좀 무섭게 생겼거든. 생기게 무서워. 생기게 무서워. 한데 얘는 생긴 게 너무 쉽게 생겼어. 근데 생긴 게 쉬운 만큼 함정 카드가 존재해. 그러니까 분명히 놓치는 거 있겠다. 근데 작년 수능보다 더 실수할 확률이 한 2~3배는 높은 것 같아. 한 2~3배는 높아요.
그래서 아마 21번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21번. 공통은, 그리고 21번은 실수. 그러니까 이건 쉽게 풀었네 하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점수 까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아마 거들떠도 안 본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왜? 생긴 꼬라지가, 오씨, 뭐야? x1에서부터 x2까지.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풀라는 거야? 해석을 일단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해석 같은 거. 이것도 결국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거든. 특수거든. 근데 이 특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는가? 근데 바로 찾으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기보다는 해석부터 하고 나서 특수 케이스를 찾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쌤이 해설 강의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드는 생각들을 그대로 넣어놨고 이 과정을 쌤이 이제 포커스 할 때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 연습하고 싶으면 포커스 나중에 들으면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투를 잘하려면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방향 잡는지 이런 14번 같은 문제들 대비해 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뭐 22번도 아니야. 15번도 아니야. 14번인데 이런 난도의 문제가 나온다? 13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4번 갑자기 딱 보는 순간 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고3 학생들 굉장히 당황한 번호가 10번 아마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당황한 번호가 14번이지 않았을까. 그 앞까지 뭐 당연히 쉽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넘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럼 바로 넘어가고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안 풀리면 버리세요. 15번 어때? 생긴 건 괜찮은데, 그렇죠? 생긴 건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요것도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한 특수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15번 할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이거는 해설 강의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 되게 좋은 문제라고. 되게 나이스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다루었던, 그리고 약간 기본기도 되게 충실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삼각함수 활용. 내가 도형이 약하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도형. 도형 문제 푸는 방식은 공식만 절대로 외워서는 안 돼요. 문제 풀이가 있어, 도형은. 그 풀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 봐봐. 쌤이 푸는 것처럼 풀어야 돼. 그러면 20번은 여기 번호에 있다는 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많은 고3 학생들이 이 도형 문제 다 몇 번에 있어? 13번. 아니면 어려우면 21번이야. 근데 20번에 도형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이 문제, 이 시험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다. 22번, 얘도 실수 유발 문제.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찾았을 것 같거든. 얘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래프가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그 그래프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쌤이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할 때는 내가 뭘 조사하겠다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내가 요것만 딱 조사하고 답이 나와버렸어. 근데 요걸 내가 조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 풀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과조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하나 조건을 안 썼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무조건 써야 돼. 그러니까 실수 유발하기 딱 좋은 문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공통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이번에 많았다. 됐습니까? 좋아요. 확통 한번 보자. 확통 작수랑 한번 비교해볼까? 자, 작수랑 비교하면 작수보다 어려워요. 쌤이 작수, 작년 수능 확통을 10분 컷했거든? 특히 30번 문제 몇 분 걸렸냐면 1분 걸렸어. 1분도 안 걸렸지. 되게 쉬웠어.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작년 수능이 너무 쉬웠던 거고 너무 말이 안 됐던 거고 이 정도의 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통은 이 정도 난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돼. 이전이 너무 쉬웠던 게 맞아요. 근데 뭐 올해 6월과 올해 9월도 되게 쉽게 나올 수는 있겠지. 그건 몰라. 하지만 이때까지는 좀 쉬웠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게 맞고요. 작년 산모보다도 살짝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산모. 전반적으로 모든 시험지가 다 어려웠어. 작년 산모보다. 미적도 마찬가지. 작년 산모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냐? 이번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할만해요. 해석은 할만한데 케이스 분류 좀 까다로워. 27번은 뭐 볼만한 문제 27, 28, 29, 30이죠. 당연히. 27번은
쫄지만 않으면 쉽게 풀 수 있어. 아마 이거 합성함수 보고 쫄았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쫄지만 않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28번, 29번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아마 이 케이스 분류가 아직 어색한 친구들 좀 많을 거야. 확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까지 실전 개념이나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고3 학생들은 특히나. 그러면 이 케이스 분류가 내가 깔끔하지 않다 보면 깔끔하지 않으면 얘 풀이가 되게 길어져요. 물론 확통의 장점은 다 나열하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왕창 많다면 어쨌든 간에 풀 수 있어. 근데 풀이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우리 공통에서 시간을 많이 썼지. 공통이 어려웠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통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확통 문제 풀 시간이 많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적고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게 쉬웠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되게 어려웠을 거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느냐? 요 생각을 하는 게 확통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30번은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게 30번의 그 위험이 없어요. 좀 쉬워요. 근데 아닌 친구들 많았을 거야. 왜? 해석을 못해서. 생긴 게 되게 무섭게 생기긴 했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해석만 잘하면 되게 쉬운 편이에요. 30번 치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차라리 나는 29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난도가 제일 높았어. 케이스 분류가 좀 빡셌거든. 자, 그 다음 미적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적, 당연히 얘도 27, 28, 29, 30을 얘기해볼까? 미적 같은 경우에는 27번이 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27번, 그죠? 이게 작년 6월 30번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물론 훨씬 쉽게 나오긴 했지만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인데 이 문제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천천히 계산만 하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데 요새 좀 많이 가져야 되는 사고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챙겨 놓으시고요. 사실 28 같은 경우에는 3모에만 나오는 문제야. 수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28번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27번은 의미가 있어요.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준비를 한다면 27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빡세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나오던 문제고 그 우리 x의 범위 4개 나누는 거 있잖아. 그것만 잘하면 판단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얘는 생긴 거는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근데 내가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런 28번 문제, 3모 28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할만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29, 30이죠. 자, 요게 난도가 좀 높았어요. 작년에는 사실 그냥 계산 문제들 위주로만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발상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특수가 어떻게 보면 발상 문제가 많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발상 문제가 수투에도 많았는데 미적에도 좀 많았어. 특히 29번 도형이죠.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되게 재밌어요. 근데 고3이 잘 할 수 있었을까? 좀 쉽지 않았었다고 봐. 그래서 도형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고요. 요것도 사실은 수원을 내가 좀 잘 한다면, 수원 도형 잘 쓴다면 이거 그래도 할만해요. 재밌고요. 30번, 이게 좀 많이 어려웠지. 왜냐면 이게 케이스 분류가 꽤 빡세. 이게 총 3개의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것만 봤을 거야. 너무 공비가 3분의 1로 딱딱딱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치? 근데 그 급한 시간, 시간도 없잖아. 공통 어려웠어. 30번 볼 시간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 2개 더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난 쉽지 않았다고 봐. 그러니까 미적 자체 난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미적 자체가 작년 3모보다도 난도가 높았는데 물론 얘는 작수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작수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알겠죠? 수능은 훨씬 어려워요. 근데 작년 3모보다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대신 발상 문제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좀 재밌는 문제다. 그래서 조금 나는 수능과는 관련 진짜면 27번, 29번은 되게 재밌는 문제. 30번은 아이디어만 채택하면 좋은 문제.
여기서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는 약간 좀 사물스러웠어요. 3월 문제가 사물스러운 게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능으로 따지자면 27, 29, 30 아이디어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얻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는 나름 재밌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3모 같은 경우에는 결론 정리를 하자면 고3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많은 시험지. N수생들한테 유리한 시험지긴 했지만 실제 수능이 이렇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야. 왜냐면 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거든. 왜냐면 현재 수능 트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나왔었어. 이런 문제에서 수능 트렌드가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옛날틱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또 얘기해 볼 만한 문제가 내용이 내가 아까 전에 쭉 다 정리해 봤는데 등급컷 얘기를 해봐야죠. 여기다 적자. 야, 너 너무 정신이 없다. 자, 등급컷 한번 가보자. 사실 뭐 등급컷이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미적, 확통, 기하, 미안해. 자, 미적 같은 경우에는 80초? 근데 고3 체감 난도를 생각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 사실. 쌤이 생각하기에는 80초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좀 큰 영향이었다. 난도가 좀 많이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들면 70 후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등급 1등급이. 만약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가정, if 반수생이 시험을 쳤다. 등급컷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반수생들이 쳤다. 등급컷이 많이 올라갈 거야. 딱 잘하는 애들이 작년 반수 애들이 이런 거 정말 잘 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있지만 사실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다음 아마 실제 수능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고3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연연해 하지 마세요. 확통 같은 경우에도 80초에서 중. 근데 미적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많이 빡셌거든. 근데 확통은 그래도 맞춰볼 만은 해요. 29 하나 정도 틀리는 느낌.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27, 28, 30은 그래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80초에서 중 정도로 나올 것 같아. 80 후반은 아닌 것 같아요. 80 후반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왜 공통이 좀 어려웠잖아. 그래서 한 80초 중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등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한 70, 얘도 한 74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뭐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3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쌤이 이거 하기 전에 3모 치기 전에 내가 TCC도 하나 올렸었거든. 3모 난 데뷔도 했어요. 왜 3모 데뷔도 했냐면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3모는 올해 26학년도 수능과는 큰 관련이 없다. 없는 게 맞아요. 없어요. 근데 25학년도 수능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복습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험지야. 그래서 우리가 3모 대비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능을 따지고 봤을 때는 의미는 없다. 하지만 이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 이걸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지는 너무 사설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요거는 전체 고3들이 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3모를 좀 탁 열어보니까 약간 요새 트렌드랑은 좀 맞지 않다. 너무 특수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걸 비교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시험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됐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건 홍보가 아니라 차라리 쌤 모의고사 푸세요. 난 그게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아마 이 3모 치고 처음 친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3 학생들이 좀 기죽은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이 시험 너무 기죽이는 시험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 한번 고3 시험 한번 맛봐 하면서 뻥 때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시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고3인가? 이게 현실인가? 약간 이렇게 약간 스스로 너무 좀 안 좋은 생각들? 낙담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뭘 공부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요소가 많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까지 큰 관련 없으니까 차라리 육모랑 구모를 잘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시험지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얻어갈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특수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분명히 틀린 친구들을 반드시 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있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대비를 못해서 쌤이 얘기했던 번호가 아닌데도 난 틀려.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걸 틀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중에 육모랑 구모를 칠 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산모 시험지를 가지고 쌤한테 이제 상담 요청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이런 번호를 틀렸어요. 이런 거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거 많이 물어봐. 그럼 내가 그런 부분을 도움 많이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좀 이번에 고난도 문제들은 쌤 포커스를 많이 공부하면 되게 잘 칠 만한 시험인데 사실 여러분들 아직 포커스 듣기는 좀 어려워. 아직은 알고리즘부터라도 좀 제대로 공부해봐서 앞으로 육모 제대로 쌤이랑 같이 한번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육모 대비도 쌤이 나중에 스포일러 모의고사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걸로 또 한번 같이 재미난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들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파이팅 해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 잘 챙겨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쌤은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